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테크, 인문 이런 쪽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이 세 가지에 모두 다 걸맞는, 딱 맞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요, 싫든 좋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천재라든가 똘끼, 부자, 진짜 부자죠. 그리고 쓰레기, 인성 쓰레기요. 그리고 혁신가, 여러 이미지가 교차하는 그런 이야기들일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그 모든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일론 머스크의 여러 행보들의 이유와 경과, 그리고 높은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보면서 정말 큰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월터 아이작슨의 작품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코드 브레이커 같은 책을 쓰신 분으로요, 우리 시대 최고의 전기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우리 시대 최고의 문제적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요. 바로 제목도 심플하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제목만 심플하죠? 두께는 전혀 심플하지 않아요. 와, 정말 두껍긴 합니다. 일단 뭐 보셨다시피 벽돌책인데요. 원래 월터 아이작슨의 책은요, 대부분 벽돌책입니다. 그래도 이 무시무시한 두께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와 구성이 재미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읽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들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 있던 사실들이 중간중간 나와서 꿰어 맞춰지는 재미도 상당히 있어요. 1971년 남아공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는요, 문제적 아버지와 모델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피해 캐나다 퀸즈 대학에 갔던 일론 머스크는 다시 편입을 해서요, 펜실베니아 대학에 가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일론 머스크는 인류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인터넷,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우주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라는 게 일론을 계속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스탠포드 대학원에 진학을 하지 않고요, 인터넷 지도와 전화번호를 갖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요, 그것을 사업화하는 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집2라는 이 업체는요, 동생 킴벌과 같이 4년 정도를 운영했는데요. 사업체를 팔고 엑싯을 하면서 일론은 2200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돈으로요, 온라인 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엑스닷컴을 설립을 하고요. 이 업체는 다른 회사와 합병을 통해 페이팔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론은 이 페이팔에서 쫓겨나게 돼요. 독선적인 운영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도 일론은 이 페이팔로 인해서 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손에 쥐게 돼요. 와, 진짜 부럽죠. 나중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때 생각했던 엑스닷컴의 꿈을 이어가게 되긴 하지만 일단 인터넷 금융에 대한 일론의 꿈은 여기서 한 단원이 접혀지게 되긴 합니다. 페이팔에서 쫓겨난 후 일론은요,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면서 조금은 사업에서 거리를 둔 시간을 보내는데요. 일론의 하드워커 기질은요, 어디 가지를 않거든요. 바로 다음 사업 아이템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산업, 우주기업 스페이스 X입니다. 스페이스 X의 꿈은요, 그러니까 일론의 꿈이죠. 일론의 꿈은요,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우주여행 같은 거 이런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화성 식민지 건설이 최종 목표인 거예요. 이 스페이스 X를 꾸려가다가요, 전기차 업체에 투자자로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투자한 것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일론 머스크를 테슬라의 창업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펀딩에 참여해서 초기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주요 투자자이긴 했지만 CEO는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CEO였던 에버하드를 쫓아내고요,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테슬라를 혼자서 운영하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테슬라를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것은요, 공장에서 먹고 자고 기술자들을 독려하며 마리주와 동료죠, 그냥 막 압박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최대의 생산성을 뽑아낸 일론의 공로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냥 창업자처럼 생각을 하긴 하는 거죠. 스페이스 X와 테슬라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론은 2008년도에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다행히 3번 실패했던 로켓 발사가 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4번째 발사에 성공해서요,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합니다. 간신히 나사의 계약을 따내게 되죠. 그리고 테슬라 역시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바닥날 정도로 재정적인 압박을 겪다가요,
간신히 투자를 받아서 재정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요. 그 후에요. 우주 궤도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우주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라든가 태양광 사업인 솔라시티, 인간의 두뇌에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려고 하는 뉴럴링크, 그리고 도시 지하에 터널을 뚫어서 새로운 교통망을 만들려는 보링 컴퍼니 등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스타링크는 스페이스 X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솔라시티는 테슬라로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X와 테슬라,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가 남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여기에 오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AI를 연구하는 xAI와 트위터를 인수해서 이름을 바꾼 엑스코퍼레이션까지 총 6개 기업을 핸들링을 직접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요, 한 사람이 이렇게 6가지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재벌이라는 문어발식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름만 걸어놓고 실무는 모를 것이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요,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면 그 기업이나 공장에서 숙식을 하며 최대한 엔지니어들과 회의를 하며, 말이 좋아 회의죠,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주 걸릴 일이다 그러면 내일까지 해와, 이런 식인 거죠. 이런 방식에 불만인 사람은 해고하고요. 실제로 내일까지 하는 사람만 데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그래서 거의 90%의 사람을 자르기도 했어요. 트위터가 원래 워라밸이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장면은 트위터 직원이요. 네, 그 워라밸 좋던 트위터 직원이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밤새워 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 일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요, 이 같은 방식으로요, 우주로 가는 비용을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줄였다라고 하죠. 이 책을 읽으면요, 일론 머스크의 열정은요, 돈에 있지 않고 사명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인류를 만들고요, 인류의 급속한 증가로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화성으로 이주해서요,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뇌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뉴럴링크 같은 회사를 만든 이유는요, AI가 발달해서 인간과 적대적 관계가 되게 되면 그 AI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AI 회사도 만들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AI를 가도록 하기도 하는 거죠. 일론은요, 돈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빌 게이츠가 테슬라를 공매도했거든요. 공매도는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못해서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투자의 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일론이 빌 게이츠에게 항의를 해요. 아니, 어떻게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 환경을 지키려는 전기자동차 기업의 가치 하락에 베팅을 하냐라는 말이죠. 빌 게이츠는요, 미안해요, sorry 그랬겠죠. 네, 돈이 될 줄 알고 그랬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론을 움직이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게 만들고요,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하드코어 문화가 이해가 됩니다. 마치 십자군 전쟁에 나선 군인들 같은 거예요. 워라밸이나 임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명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나 인권, 심지어 최소한의 안전 같은 것들이 무시될 때가 생기는데요, 전쟁터에 나선 십자군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론의 성향들이 이해는 갑니다. 물론 십자군이 사명으로 움직이지만 그 사명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다른 문제죠. 일론이 말하는 방식이나 결과를 내는 능력은요, 감탄할 만하지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책은요, 우리가 알았던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파편적 이야기들을 한눈에 펼쳐 보여주면서 재미있게 서술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주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화제가 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두꺼운 책이기도 하죠. 좋아요, 구독은요, 시안책방을 10만 명 행성으로 보내는 로켓입니다. 로켓 발사에 힘을 좀 보태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